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지용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구동구 발전 100년 설계를 위한 대구동구 교육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내빈 여러분은 직접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이시죠. 조명희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말 날씨도 좋고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 바쁘신 중에 그래 멀리서 우리 대구 동구에서 다들 우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대구 동구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도 오시고 전문가도 오시고 또 교육부에서 오시고 또 교육청에도 오시고 대구교육청, 동구교육청 권한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 분 한 분이 전부 다 VIP고 다 귀중하신 분이고 한데 그래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발표를 하신 보시면은 순서에 보시면은 이따가 이제 발표도 하시고 하겠지만은 우리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 과장님 오셨는데요. 예, 중앙부처에서 그래도 세종시에서 오셨잖아요. 예, 아주 다 박수로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시고 계시고 한데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부터 우리 김미려 우리 한국여고수총연합회 회장님이신데 여기 한의과대학의 교수님 김미려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쪽으로 가면서 우리 박요한 우리 대구 동구의 중등교육 운영위원장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혁신사시죠. 혁신동에 사시는 전체 우리 대구 동구의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구 동구 오늘 교감쌤입니다. 고등학교의 문제를 또 말씀하실 최상도 동부고등학교 교감쌤. 앉은 주제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전효숙 우리 이거 대구 동부발전연구원은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교수를 하는 우리 전효숙 우리 교육위원회 문화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뒷줄에 우리 유호 대구 동구 교육청이죠. 국장님 오늘 주제 발표에 교육청 국장님 오늘 우리 교육부에서 오셨는데 동구에 원하는 거 부족한 거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교육장님도 오셨습니다. 동구교육지원청 청장님 교육장입니까? 이점형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신재구 우리 대구시 교육청 교육부 머리 아픕니다. 대구시의 교육청 기획조정과 과장님 신재구 과장님. 동구교육청 잘 봐주이소.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하는 김유미 우리 대구 동구의 교육 문제 훤히 김유미 우리 운영위원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유성백 정말 토박이십니다. 한 400년, 500년 살으셨죠. 대구 동구 전임 시의원도 하시고 유성백 정말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예, 유성백 시의원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대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100년을 설계한다 해서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대구 우리 지역이 되도록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소선여중 교사 대학 졸업하고 소선여중 교사 하다가 그때는 결혼을 서울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애기 둘 낳고 대학원을 가서 위성 이제 우리 위성 1호 박사인데요. 그래가 제가 경일대학 20년, 경북대학교 8년 있다가 국회로 들어갔는데 우리 동구 교육에 대해서 오늘 아마 현장에서 다 이야기하시고 또 교육청에 또 동구, 대구시 다 오시고 또 교육부에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저희가 활동하는데 현장 자료를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회사와 더불어서 내빈 소개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대구 동구발전연구원 원장님이시죠. 조명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위한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사는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두 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서병수 의원님의 영상 축사입니다. 대의원 서병수입니다. 먼저 대구 동구 교육 문제점과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구 동구 발전 100년의 설계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명희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앞으로의 100년, 미래를 잡을 큰 계획이라고 하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이 국가의 내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대구 동구의 교육 문제점을 진단하고 건강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생명대계인 교육의 기틀을 예실 있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의원님께서 친히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고요. 계속해서 영상 축사가 한 편 더 있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님입니다. 위원장 이배용입니다. 대구 교육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동구교육 100년 설계를 위한 공교육 구조개혁과 동구교육 인프라 구축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력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지방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신 조명희 위원님과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정경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사교육 심화, 학교 폭력 문제 등으로 학교 현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환경, 교사의 역할, 교육 내용,
교육의 방법 등 우리 교육의 전반에 대해 그 근본을 들여다보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적, 인적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 나아가 공교육을 살리는데 필요한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은 결국 사람이고 인재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좋은 토양을 다지고 골고루 물을 주어야 하듯이 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미래의 동양으로 키워내기 위한 토양이자 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바라보고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전이 있습니다. 축전은 제가 대신해서 대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의 축전 낭독하겠습니다. 대구동구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교육 발전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신 조명희 국회의원님과 기조연설, 주제 발표, 토론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동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명희 위원님의 열정과 경험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대도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님의 축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헌입니다. 대구동구 발전 100년 설계를 위한 대구동구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주최에 힘을 모아주신 조명희 국회의원님과 대구동구발전연구원 교육, 문화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구동구교육의 100년 대계를 가름짓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일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사하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 예, 우리 멀리서 또 서울에서 세종에서 각처에서 동구발전연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열띤 토론을 벌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뿐인 그런 발전 연구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자리를 우리 조명희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민관이 힘을 합쳐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우리 동구를 위하여 멋진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동구발전연구원 교육문화위원회 정영순 님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1부 개회식을 마무리하고요. 잠시 장례 정리 후에 2부 전문가분들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먼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 유호 국장님의 대구시 동구교육 현황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 교육청 산하에는 지역 교육청이 4개가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달성 이렇게 4개 지역 교육청이 있는데 제가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은 관할하는 구가
중구하고 수성구하고 동구 이렇게 세 군데 구를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이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명희 국회의원님이 여러 지역 인사님께 동구 지역 교육 현안 및 발전 방안을 발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동구 지역 학교 현안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동구 지역 학교 현안,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 지원 사업 현황 및 동구 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구 지역 학교 현황입니다. 동구에는 초등학교 33개교가 있고 중학교 13개교,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5개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수 비율로 따지면 초등은 대구시 전체 14%고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은 21.1명이고 중학교는 23.8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25.8명으로 초중학교는 시 전체하고 비슷하지만 고등학교는 다소 높습니다. 동구 소재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동구에는 총 11개의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일반고가 5교, 특성화고가 4교, 특목고가 2개교가 있습니다. 일반고는 공립 1개교, 사립 4개교가 있으며 남녀공학이 3개교고 남고가 2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 지역 교육 환경 및 인적 요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2021년 대구시 의회 대구의정 미래포럼의 연구 용역 과제였던 대구 구군별 교육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 결과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구의 교육 환경 요인은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사교육비 지출 분야를 제외하고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흡, 양호, 우수 이렇게 단계로 나눴을 때 저희들 사교육비 지출을 빼고는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인적 요인 또한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저경력 교원 비율, 그 다음에 1인당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분야에서 양호 또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구 지역 학생,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입니다. 2021년 대구 사회조사 통계 교육 부분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동구 지역의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와 불만족도를 보시면 만족도는 20%로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는 낮게 나타나지만 불만족도는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 만족도가 보통 수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지역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만족 비율이 표에 보시면 41.9%로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 지역 학생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가장 요새
여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학교 폭력 관련입니다. 동부 지역 학교 폭력 발생 현황인데 2022년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3구,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와 수성구와 동구입니다. 중에서 동구는 학생 수가 31.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희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한 심의 건수는 38.4%를 차지하여 표에 보시듯이 상대적으로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감소 및 학생생활 지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이 자료는 2022년 자료로 학교 알림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입니다. 학교별 구체적인 진학 사항은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4인제 대학 진학 비율은 타 부분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여학생의 진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지역 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청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동부지역 학교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은 저희들 대구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부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같은 걸 거쳐가지고 학교를 신설하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를 새로 짓고 하기는 지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계획은 없으나 학교 이전 계획은 있습니다. 정동고 잘 아시고 계시는 정동고를 2025년 3월 혁신지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학교명은 새로운 거로 교명을 변경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부지가 매매가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사업이 조금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2021년부터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부지역 학교는 효목초 등 9개 교가 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시설 개선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가 동구뿐만 아니고 대구 시내 전체 학교가 좀 많이 공사 현장이 돼가지고 학생들 그 안전에 상당히 좀 저희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향후 더 많은 동구에 있는 더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서 학교 내 다양한 영역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부지역 학교는 현재 48개교 이상이 영역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의 각종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교학점연구학교, 1수업 2교사제, 교과교실제, 기초기본 환경 향상 사업, IB 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교육지원사업 기준 동부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당 평균 2억 6,400여만원, 중학교는 교당 평균 1억 6천여만원, 초등학교는 교당 평균 1억 3,4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 역량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동부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원청 특색 프로그램인 학생 주도형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에서는 중구와 동구 취약지구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도 2억 3,800여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은 프로젝트 및 소프트웨어 기반 창의융합 교육을, 중등은 학년별 학습 코칭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 및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또 저희들 동부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의 음악적 소질 개발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 희망 음자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본인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여유가 안 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하여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동부지역 5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구지역 유일한 연합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예산 3,200만원, 동구청에서 지원한 1,300만원 및 한라효자학재단 후원금 1,000만원 등 총 5,500만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학교별로 파트 연습 후에 오케스트라 합주 운영 및 정규 연주회를 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자신감 및 자존감을 키워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이 사업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국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협력입니다. 앞서 학교 현황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 학생 학부모의 학생 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의 희망과 요구에 맞는 진로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동구청 내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체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연계 진학 프로그램 및 진로 지원적 발굴에 더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최근 위기 가정 및 위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만의 지원은 위기 가정 내 위기 학생의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기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의 다각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 및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동부지역 내 생활지도 취약지구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취약지구 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지도 중점협의체, 지금 동구 관내 몇 개 학교를 지금 한 8개 정도 되죠. 8개 정도 학교를 다 모아가지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따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명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하여간 학교 폭력이 좀 많이 발생하고 또 위기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를 모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생활지도 중점 효율체를 운영하고 있긴 있으나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동부지역 교육 현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들은 동부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민생하고 관련되는 교육이 민생하고는 약간은 좀 멀지만 왜 이번 달에 교육에 대해서 하냐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구 동구가 대구시 전역에서 뭐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 수성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는 독특한 팔공산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공항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고 천폭단지도 있습니다. 복합어류단지. 그런데 교육에 제가 너무 이 공항 때문에 시끄러워서 저 집이 진여동이고 우리 저기 벤처가 방천동에 있는 시끄러워서 전화를 못해요. 비행기 가장 시끄러운 K2에서 공군 전투기가 가장 시끄러운 전투기가 뜨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제가 서울에서 첫 번째 작년 6월 30일에 대구에서 버스 3대가 왔어. 우리 전국에 공항이 21개입니다. 근데 군공항, 민간공항 같이 있는 게 네, 우리 대구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환경조합 개선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도 대구교육청에 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대구시 교육청에서 136억을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교육감 가서 교육감 만나고 이제 시설과장만 다 만났는데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방음시설을 했긴 했다는데 너무 더워서 했는 건지 시끄러워서 했는 건지 도대체 대구 동구가 시끄러워서 일반 안 시끄러운 대구의 학교보다 교육 효과가 3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가 방음시설이 아니고 특수 방음시설을 해야 되고 시끄러울 때는 운동장에서 못 놉니다. 애들도. 그래서 많은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또 제가 교직계 평생을 있었고 그런데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교육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요 국장님. 동구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자리고 여러 곳곳에서 오셔가지고 귀중한 말씀을 듣고 예, 먼저 반갑습니다. 오늘 동구 교육 발전 현안에 토론자로 이래 참석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조명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 패널들과 같이 토론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 고등학교에 근무하기 고등학교 부분하고 또 동구 지역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첫 이 집이 동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란 아파트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4번째 지금 이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데 동구가 우리 앞에 발제하시고 또 주제 발표하듯이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 조금 드릴 부분은 동구의 어떤 인프라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타 지역에 비해 좀 열악하고 또 일부 시설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 전에 상당히 수업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유라지구하고 대구 혁신도시 또 안심 뉴타운 여러 어떤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나 인구가 유입되고 또 정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현재 대구시 평균이지만 고등학교는 조금 가밀한 상태라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인구가 유입되고 이 호기를 맞이해가지고 좀 지역의 정주 여건이나 또 동구 지역에도 명문학교가 생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하는 시기에 그동안 조금 낙후되고 낙인된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조금 말씀 나왔던 동구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공립이나 구립도서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지금 그린 스마트 지금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이 인근의 스포츠 센터나 그런 부분들 과학관 건립이 조금 시급하고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미래의 어떤 환경에 우리 학생들의 환경 개선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이 동구의 가장 큰 장점은 타 지역에 없는 혁신 공공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뭐 단위학교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대구시 그리고 동구청 해서 좀 이 지역 공공기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 원활하게 MOU나 이런 거를 단위학교에서 아닌 좀 전체적 차원에서 하면 이 지금 들어있는 공공기관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인재들이 이 수도권으로 유출 안 되고 지역에 머물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지방대도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어떤 이 장점을 잘 활용하면 각종 이 체험기관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해결될 것 같고, 또 아울러 나아가서는 지금 일부 공공기관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부분들도 한번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 요거는 이제 시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이 대입 설명회가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수도권에 상당히 내려오기 어렵지만 지금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초등학교 첫 해 졸업생들이 원래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어떤 이 직원들을 위해서 이 전체적인 어떤 교육청 차원에서 이 입학 설명회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면 상당히 선순환 구조로 아마 되지 않겠나 그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부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학교 폭력이나 수송급에 비해서 낮지만 동구 지역이 애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 또한 지금 상당히 조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어떤 공공기관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상담교사나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지만 조금 더 타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 가지고 이 상담교사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굉장히 빨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12개 혁신 도시에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무실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11월 달에 교통하고 혁신 도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10개 위원회가 거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전공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도서관 너무 부족하고, 도서관 지금 803에 복합문화공간 국립공원 되면 예, 융합공간 만들려고 합니다. 전시회장도 우리 아트페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도서관도 같이 짓고, 그리고 독서하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복합 융합 공간을 문화공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특판장하고 국립공원 되면 제가 환경부하고도 다 이야기하고 6월에서 11월 사이에 지금 계획을 다 세웁니다. 우리 동구 올해 동구 지역에서 훨씬 좋은 학습 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도 우리 생 현장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미련 회장님. 오늘 저는 이관희대 교수이고 학교에 학부모이고 또 여교수니까
교육이라 하면 뭐 교육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전주 여건, 뭐 의료 이런 게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그 저희들 정말 심각한 게 주위에 여교수님들도 이제 그 주위에 많은데 싱글인 분도 많으시고 정말 한 자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저희들 왜 학계 출산율 0.78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뭐 인구 증가율도 0.1%라고 하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 이제 앞에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좋은 뭐 옆에 또 교육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저는 그냥 이제 조금 제안할 거, 제가 생각한 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여기 그 아까 정부 여러 가지 유관 단체들이 많이 오면서 저는 천복에 이제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보면 굉장히 우수인력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여성분들,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박사님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이제 혼자 여기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교육 인프라 중에서도 아까 교육청 산하에 유치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좋은 마음 놓고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치원 시설부터 뭐 초등학교 다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이제 좀 확보가 되고 좋은 프로그램 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청소년 인구 그래서 이제 그 기본법에 따라서 이게 추산한 그 나이대가 다 다르던데 동구가 4위더라고요. 청소년 인구라는 게 유아 청년, 청소년 청년까지 34세까지 인구가 4위던데 그거는 뭐 그렇게 나쁜 수치라고는 생각지 않고 수성구 다음이 동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인구 확보 차원에서 그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일반고 5개교 이제 환산으로 기준으로 보면 남학생이 1,800명 정도 되고 그다음 여학생이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남고만 2군데가 있고 나머지 그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한 3배 정도 아니 3배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씩이 많으니까 특히 고교 중에서도 여고 뭐 어떤 그 양성평등 뭐 이런 거에서 역행할 수도 있는데 남자 아이들을 둔 학부모는 남녀공학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 그런 그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별 특별한 소프트웨어 아니면 학교별 또는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요새 수시 지원이 많으니까 또 그런 걸 일부러 찾아가는 학부모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발표하실 때 들은 희망 음자리 그 오케스트라 청소년 사업은 되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 차원에서 본다면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그 요새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 도입이 되니까 경북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고교대학 기관 간 협의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운영을 하시겠지만 뭐 경북이래 봤자 뭐 다 이게 이제 30분 거리에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뭐 기관 대학들 경일대 뭐 대가대 대구대 뭐 영남대 대관이대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군청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시범 도입에 따른 준비 작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에서 이제 캠퍼스 이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한의대병 언제 옮깁니까? 그래서 2024년 9월에 이제 이전 계획입니다. 2024년 9월에 네. 이전. 그래서 800억 그 예산으로 8,000평에서 지상 6층이고 병동은 150베드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베드.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연구소에서 이제 전략사업연구소나 그다음에 의료는 당연히 이제 또 저희 병원이 옮겨올 거고 그다음에 한의학과하고 그다음에 간호학과 재활의료 치료학과 이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동구 최초의 대학병원이고 동구 최초의 대학이고 물론 대학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혁신 캠퍼스가 이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의견이 도출되고 또 이제 반영이 되어서 발전하는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 저는 현재 대구광역시 동부지구 중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하고 있고요. 울산과학교에서 가마학과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토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아마 교육부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대학에 실제로 계신 분들이 다 교육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공무원의 중립에 대한 요소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방안을 너무 치우쳐서 설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입장으로 저도 대학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학부모의 입장으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3분 안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여주신 공교육에 대한 구조개혁과 동부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중에서 2021년 대구사회 조사 통계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대구광역시 전체 8개 구군 중에서 꼴찌인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는 6위, 동부지역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남자는 7위, 전체는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 따라서 오늘 유호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해당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부분의 공교육 환경, 시설과 프로그램, 교육 내용 등에 대해서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 중에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합의 평균이 16.7%인데 동구는 22.1%로 전체에서 불만족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구군의 학교 이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교육에 대한 기회 충분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합쳐서 평균이 29.8%에 비해서 동구는 남구, 중구, 북구, 서구에 의해서 36.5%로 전체 평균보다 약 10%가량 높은 출시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통계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수성구의 13.6%, 달서구의 21.6%는 수성구, 달서구 지역들만 높다. 나머지는 전체의 교육 균등성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라고 대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수준에 대한 불만족은 전체 20.6%로 서구에 의해서 전체 2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은 북구 25.4%에 의해서 23.6%로 마찬가지로 2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대구사회조사연구의 2021년 자료 같은 조사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동부지역은 33만 8,782명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현재 14.3%를 차지하는데 기본적인 공교육에 있어서의 지표는 전체 동구가 약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제언들을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객관적 수치에서 확인된 부분들인 공교육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교육 내용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과 교육기에 대한 균등한 제공, 그리고 학교 교육 내용과 학교 주변 환경 등과 같은 교육 내외적 모두가 동부지역에 시급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동부지역이 교육기회의 충족도나 미충족 사유에 있어서 동부지역이 가장 먼 곳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제약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등과 보호자 간에 있어서의 그 학생들 간의 사고방식 차이로 인해서 불만족이 높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의 소통 프로그램 또는 대화의 장, 캠프, 상담 등과 같은 공교육에 대한 스킨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주간을 폐지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요.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심적, 정서적, 인적 요인들이 각 학교별로 동구 지역 내에 시행이 되어야겠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동구 전체의 교육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교육 네트워킹, 오늘 발전협의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구군과 그리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간에 있어서의 협업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또 시에서 오셨는데 시에서 있어서의 IB 과정에 있어서 동구 지역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 입시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재고들이 아마 IB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첫 번째로 대학을 진학하는 해로 알고 있는데 상위권에 우수한 학교들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재 그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의 움직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교육에 관련된 정례화 횟수 확대 그리고 수렴 의견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좀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에 감사드리고 오늘 동구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동구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좀 이따 김유미 우리 부회장 뭐 위원장 계속했죠. 3남매죠. 3남매 엄마입니다. 막내는 초등, 큰애는 고등. 그래서 뭐 초중등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자, 김유미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고요. 학부모 한 10년을 넘게 학교에서 학부 대표도 하고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저도 준비한 과정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인 부분들은 일단 교육의 발전 지금 바로 막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인 큰 역할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제가 준비한 것보다 조금 더 찝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일단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지금 작년까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굉장히 낮아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학력을 올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도움닫기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학교 수업 이외에 담임 선생님이 1시간씩 수업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도움닫기라는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남아서 공부를 한다? 이거는 진짜 뭐 아이들에서는 놀림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들입니다.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상생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많이 교육 발전에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들을 대안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부모의 질적 수준이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 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데 동구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희는 평생 교육원을 설립해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 지금 과학기술 분야로 체험학습들을 아동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매일 똑같은 곳, 매일 똑같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금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작년에 3학년들 갔으니 내년에 이제 올라오는 3학년들도 똑같은 곳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이제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뭐 이렇게 뭐 첨단 교육이라든지 과학을 부모님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 오늘 뭐 29일 뭐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9시 딱 되고 인터넷을 들어가죠. 다 닫고 없습니다. 1시간 내로 모두 다 끝납니다. 그런 동구에서의 그것도 동구가 아닌 수성구나 저기 상인동 쪽으로 가야지만 저희가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 폭력 심의 뭐 부분들이 뭐 동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뭐 그리고 뭐 이제 아이들이 뭐 많이 지금 동구와의 아이들이 뭐 지금 폭력적으로 뭐 이렇게 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의에 오는 아이들을 대체적으로 했던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부모 교육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부모 한 가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부모 능력 개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첨단 사업 부분들도
일단은 체험학습 부족 그것도 동구에 꼭 하나가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저희가 보면 교육지원 사업에 희망 자리에 갖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이 이루 추진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동구 관내 지금껏 코로나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초등학교 5학년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코로나 전에는 5일을 갔고요. 동구에서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이틀 갔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영어마을 사업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예산 조금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뭐 대구 이월드 간다고 합니다. 이월드 하고 영어마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런 없어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뭐 희망 오케스트라 사업 이거를 다시 예산을 추진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업을 좀 더 추진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없어진 사업 또 방안해야 되는 사업들을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있는 사업은 없어지고 더 원하는 엄마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는 뭐 새로 개발해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조금 자, 빨리 좀.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더니 도서관 공연장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에서도 그렇고 일단 뭐 혁신도시라 해갖고 지금 사업 있지만 지금 다니는 거는 지금 뭐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 직원들이 몇 명 주말에는 한산합니다. 근데 주말을 이렇게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동구 관내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생겨나서 좀 더 동구 관내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교육의 발전에 더 힘써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유한 위원장님하고 김유미 우리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이제 대표로 주민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최상도 우리 교감쌤은 또 학교 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저 답은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우리 답을 바로 해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요 모자라는 거는 우리 대구시 신재구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동부교육청 이정현입니다. 이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동부교육 발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현안을 논의하는데 저희도 동부 쪽에 지원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좀 전에 이제 상담 주간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폐지가 아니고 원래부터는 연중을 해놨습니다. 작년 같으면 이제 신학기 학기 초에 1학기 3월, 9월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연중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도록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하고 담임선생님들이 이제 원하면은 방과 후에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좀 전에 또 우리 학부모님께서 희망음자의 오케스트라를 말씀하셨는데 희망음자는 정말 10여 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악기도 다루지 못해보는데 그런 것들 해서 동부청과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5,5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있고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 악기를 함으로해서 또 같이 화합하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추진하고 있고요. 영어마을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영어마을도 사실 동부청에서 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동부청 사업 예산이 조금 깎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부청에서 교육 경비 보조금을 해서 매년 14억을 우리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을 하고 있어서 학교 시설 이런 거는 이제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 프로그램은 또 동부청에 있는 사업 가지고 모든 관내 학교에 1,000만 원 이상씩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부모 교육이 저희들이 이제 정말 원스톱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 3월부터 학부모 역량개발센터를 학부모 원스톱 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담 진로 것들을 언제든지 찾아가는 거로 합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도 오늘 당장 이렇게 동부에서 여기로 오시라고 하면은 학부모님들 40명 모였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당장 찾아옵니다. 그런 쪽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 우리 저기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다르죠. 우리 또 관직에 계시는 또 교육청에 계시는 분하고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학부모들 중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모자란을 또 해야 돼서 우리 그래도 동구교육청은 그래 대구시 교육청 우리 신재구 과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교육청 기획조정과장 신재구입니다. 우선 이렇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학부모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본청에서 이제 기획조정과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이쪽은 이제 전체적인 교육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없고, 방금 우리 학부모님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부에서 동부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낮고, 그 다음에 협력 체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이나 학생들 참여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동부의 100년의 교육 대계를 위해서는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 중심의 학생 교육은 지금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 학교와 교육청, 그 다음에 지자체,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에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가진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학교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공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역 주민, 그다음 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구청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게 2020년부터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올해는 1억 2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갖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준 목적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들라고 지금 저희들이 주어졌고요. 지금 동부에서는 이걸 받아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강동, 동구, 영신, 정동, 청구 이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감도 잘 아시실 텐데 이게 방과후나 토요일 시간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을 연계해서 학교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하고 학생생활 기록 후에도 기록되면 나중에 수시 전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교육과정들을 이제 지자체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지금 현재는 이제 고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적거나 없다는 것. 실제 우리가 이 예산을 주고 동구에 요구한 사항은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학생이 참여해서 대구시 전체에서 동구가 좀 많습니까? 학부모 참여가? 예, 지금 프로그램적으로서는 지금 서구나 남부 쪽은 지금 그런 참여. 그래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지역 행복한 마을 학교 또는 지역 돌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요구하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학교를 중심으로 아까 특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제한이 돼 있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의 참여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체제,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부모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직접 학교와 그다음 지역청, 동구청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끄러운 방음, 특수 방음 시설은 언제 좀 136을 따서 74개 학교에 한다는데, 우리 동구에 있는 가장 시끄러운 학교, 우리 양성대 우리 주민대표기도 하고 우리 기획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어느 학교가 몇 개 정도가 우선적으로 지금 방음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예. 저도 그 2014년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2014년부터 2년간 여기 아일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피해 정도는 저도 뭐 2년간 네. 느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구 시끄러운 데부터 완전 좀 특수 방음 시설로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교육청 가서 또 이야기했었는데 좀 애들이 밖에서 놀기 어려우니까 실내에 좀 이제 수영장 같은 거는 안 됩니까? 교육청 뭐 교부금 남아서 예산이 많다는 거. 뭐 지금 거기 시설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교육시설도 예예 거기에 네. 뒤중 나중에 한번 말씀이 될 것 같은 교육청 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도서관 같은 거는 각 구청에서 마련하는 거. 그렇지 지금 도서관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만들고 있고 시에서도 있고 있는데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이제 직접 우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설립된 걸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되어 있고 지금 도서관을 구축하려면 만들려면 이제 구청이나 아니면 이제 시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하고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그 시설 복합 사업 우리 이제 아마 과장님 네. 아시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학교의 유휴 공간에 활용해 갖고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이런 것들이 아마 구축이 될 거예요. 교육부한테 제가 특별히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예. 그만 우리 신재구 과장님은 제가 그 기획조정관이가 전반적으로 알고 가는 텐데 제가 그 듣기로는 교육청 갔을 때 인사 그러니까 수성구에 있다가 교사가 이제 동구에 오기를 꺼려한다. 근데 동구의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 인센티브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시교통 인사팀에서 담당 자격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네. 동구 쪽이 일단은 이제 우리 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대부분 수성구 쪽에 많이 거주하니까 네. 이 부분들이 여기에 오기를 좀 꺼려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는데 그게 저쪽에 달성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경우입니다. 그건 안 되죠. 이래 시끄러운데 애들이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이제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애들 그 스트레스 받는 애들 지도하려면 좀 인센티브를 좀 어떻게 달서구하고 저 서구는 뭐 시끄러운 게 있나? 아니 달성 이게 거리상 원 지역 거리상 원 지역에 이제 조금 더 주고 있고 지금 이쪽도 이제 지금 저쪽에 열악한 서구도 마찬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나 동구 여기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로 좀 축하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네, 신지호 과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윤정원 우리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교육청 출입하고 있는 매일신문의 윤정훈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저는 약간 토론자로서보다는 이렇게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부 과장님 말씀도 들어야 하니까 저는 좀 빠르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저 역시도 대구 동구의 덕성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양중과 통폐합으로 사라져버린 신암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는 북구에 있는 경영여자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동구에 있는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너무 부족합니다.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일 뿐더러 중학교 역시 너무 부족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천동에 있는 청구중학교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 중학교인데 남녀 공학으로 좀 전환을 해달라는 그런 학부모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여학생을 둔 그 학부모분들은 단성 학교를 여전히 좀 선호를 하십니다. 뭐 학업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좀 생활 지도 면에 있어서라든지 그래서 좀 이런 여학생 배치 여건에 있어서 좀 특히 동구가 많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초등학생 남자아이 그리고 중학생 여자아이 고등학교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 이제 중학생이 되면 저희 내신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남자아이는 아무래도 여자아이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학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를 가진 엄마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남고를 선호합니다. 왜냐? 내신을 따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 학부모님을 둔 엄마들은 여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녀공학을 선택합니다. 왜냐?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공부를 조금 더 낫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신을 따야 됩니다. 그 내신을 따기 위해서 남녀공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대구에 지금 정동고가 있습니다. 정동고가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는데요. 실은 저희 내년부터 바뀐다고 저희 아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미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마 내년에는 동부고를 보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정동이 이게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남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는 남고를 보내가지고 좀 더 좋은 내신을 따야 되는 상황이고, 남녀가 같이 있으면 조금 내신에 여자아이에 조금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저 주변에도 지금 고등학교 엄마들 보면 그렇거든요. 정동 일부러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저기 이제 우리 먼 길 오신 우리 정연님 우리 교육부에서 오셨는데 오늘 쭉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저도 하나 요청할게요. 그거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저희 1월달 개소식 할 때 여기 600명이 와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하여튼 꽉 찬 인원이, 그때 제목이 뭐였냐, 보건의료. 여기는 포항, 경주, 영천, 하양, 반야월까지 인구가 한 100만 되는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때 맞춰가지고 경북대 경북대 병원 본원이 상덕동에 있는데 대구의 모든 병원이 중구, 남구, 영남대 캐톨릭, 그 다음에 저기 서구 어딥니까? 그 성서, 그리고 경북대 7고 해서 동구에는 파티마 병원이 있는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이 되는데 그게 종합병원이 없어서 4번 국도가 포항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경북대 병원 본원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1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100년 행사도 한데 제가 계속 이제 알아보니 국립대학교 병원은 교육부, 기재부, 보건부의 국장님이 이사님이세요. 그 세 개 부처에서 이제 어제 제가 보건복지위입니다만 제가 연구실 벤처 만들어가지고 이해 충돌도 하나도 안 되는데 저 야당 때 공격을 엄청 정부를 문재인 때 질타를 했더니 저를 다 빼내가지고 과기부 했다가 빼내가지고 보건복지위 갔다가 국방위 갔다가 교육부 갔다가 국토위 갔다가 결국은 보건복지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지 신탁하고 다 이해충돌 다 없애고 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보건복지 있는 이유가 여기에 병원 유치하려고 제가 계속 있는데 보건부 차관한테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병원 유치해야 되는 어떻게 하나, 교육부에 물어보세요. 보건부는 무조건 도와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럼 교육부에 이제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경북대 병원을 옮기려면 안심지역에 반야우 대구에 교통도 좋고 땅도 많고 아주 인구가 많은 인구가 종합도 500병상 있는 종합병원이 없는 시도가 세종시, 세종시는 대전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 경상북도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 북부는 7곳병원이, 제가 그 감염병 전문병원도 다 따졌어요. 7곳병원이 안동, 영주, 봉화에서 영양에서 다 커버합니다. 경상북도 남부는 포항에서부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골든타임 노치가 죽는 사람이 54%.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곁들여가지고 답을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인 과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명희 의원님을 뵙는다는 설렘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육위 상임위에 또 정경희 의원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하신다는 뵐 양으로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안 계시지만은 우리 그 조명희 의원님을 뵙는 것, 그리고 또 대구 동구를 이렇게 그 대표하시는 각 분야에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교육장님도 계시고 기자님도 나와 계시고 교수님, 우리 담당 과장님, 교감생님 다 나와 계시는데 이 주민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뵈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동구 주민이 된 것 같다, 왠지. 이 자리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동구와 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또 경주 전가입니다. 경주 전가 68대 손인데, 어쨌든지 저도 뭔가 이게 연관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도동에 있는 그 측백 그 숲이 대한민국 그 천연기념물 1호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거기를 들러서 좀 암흑과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 옆에 보니까 열리지가 있더라고요. 화훼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연결돼서 100년 이상도 살고 있는 그 열리지를 보면서 제가 오늘 이 토론회에 와서 말씀드릴 내용이 떠올랐어요. 저희 정부가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 서울에서 저희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학교 복합설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어제 설명하고 다음 달에도 번역별 설명회를 하고 저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여기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체육관 말씀도 있었고, 수면문장, 도서관, 기타 등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함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우리 일반 지자체만의 어떤 책임과 몫이 아니고, 우리 교육 분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저희 사업계획으로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00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300억 정도 규모고요. 그래서 사업 규모만에서도 약 6조가 투입되는 그런 큰 사업인데, 이것들이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도 비어가고 지역이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이런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정부 여건도 개선해서 뭔가 이게 지역과 학교가 상생 발전하는 그런 모델로서 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고, 이번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3에 복합문화 컴플렉스를 하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쨌든지 요소에 인접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 동구가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도시지만은 농민들도 한 5만 정도 계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12개 혁신 도시, 그 다음에 12개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어떤 아주 혁신 모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농촌 지역까지 어울러 있는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어떤 이 지역 내에서의 균형을 이뤄가는 어떤 인프라의 이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해 드리는 것도 참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역점을 둬서 말씀하신 보건의료 관련해서 경북대학교 본원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이드에서 충분히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는 또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책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적정한 예산이 이쪽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조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게 처음 뵙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도 뵙고 주민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저는 말씀도 많이 하고 좀 소통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질 않으니까 다음 기회라도 어떻게 좀 되면은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과장님 마무리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부모님 경주 계십니까? 조상님께 사실 참 이 저희 대구 동구가 정말 천혜의 자연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오랜 기간 동안에 또 토속적인 그래 오랜 옛날에는 다 사과밭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과수원도 있고 대구 여자들이 이쁘죠, 그렇죠? 예, 다 참 근데 도농 복합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래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대구 동구가 대구 안에서도 면적은 굉장히 넓으나 또 이렇게 굉장히 가구도 아파트도 많지만 또 개인주택도 있고 대구의 예술가의 반이 대구 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긴 한데 제1과학고등학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과학고등학교 있지만 유명무실한 좀 학력도 학력이지만 이 동네에 이제 오늘 우리 김유미 위원장이나 박유한 위원장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할 체험학습을 할 그런 시설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능한 한 제가 평생을 위성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40년을 위성을 했습니다. 과학 쪽에 우리 양곡법 이런 거 위성 가지고 하면 다 되는데 공무원도 모르고 국현도 모르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 과학관 같은 우리 제2과학관을 좀 유치하고 싶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마 교육부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기에 죄송합니다. 지금 동구에 55개의 초중고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간혁신 영역 단위를 48개 교에서 하고 있고요. 5개 학교에서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이제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영역 단위의 공간혁신은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은 학교 전체를 바꿔가는 그런 것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40년 이상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다음 재건축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30년 전 시설조차도 지금 표준설계도를 적용해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일자형의 건물, 기역장의 건물로 기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시설들이 있어서 이 시설들을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5개 교가 그린스마트 학교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시설도 좀 많이 해서 공유하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현재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게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좀 민원으로도 야기도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참는 게 없으면은 얻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던 열리지가 있는 도동에서 제가 글귀를 읽고 왔는데 조금 그 기간을 참아주시는 불편을 참아주시는
그럼으로써 50년, 60년, 70년 그 학교의 그 시설을 향유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우리 국민들이 계시다. 그리고 저희 정부가 좀 약속을 드리는데 그 기간 동안의 공사 중 불편이라든지 또 그 학습 환경과 관련된 이런 어려움들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이 그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한번 교육에 대해서 동국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이게 뭐 정말 저도 보고 또 메모도 해가면서 공부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마 매 월별로 이런 것을 주제를 삼아가지고 이런 도편을도 모시고 이런 토론을 하는 걸로 오늘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하고 좀 저도 꼭 하겠습니다. 여러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도 과거에 지역 대표에서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참여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명희 의원님하고 같은 우리 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같이 해야 안 되겠나. 저도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지금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듣고 주변에 오신 분들도 같은 공감을 많이 갖고 계실 것을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오늘 어쨌든 동부는 안 좋은 것만 1등이고 좋은 거는 꼴찌라고 데이터에 올렸죠. 주제 발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 우리가 나쁜 것만 1등해서 저도 이 지역 주민으로서 또 저보다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은 먼저 최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부하고 그다음 대구시 교육청하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래 동부교육 문제점이 아니고 공교육 구조 개혁이 우리 사실은 이 주제였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공교육 구조 개혁으로 하니까 너무 광범위가 크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줄였어요. 저렇게 동부교육으로. 그래서 실제 그 구조 교육 쪽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교육 문제가 사교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사교육과 공교육이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게 대한민국 교육 현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용고시를 쳐서 공무원이 되신 선생님들 그리고 내 재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학원을 가서 돈 버시는 선생님들 근데 그 두 부류의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이 똑같아요. 과정이 단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기법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교육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이중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나누라는 거예요. 공교육 분야와 사교육 분야를 나누자. 그러면 지금은 공교육에서 좀 전에 했는 무슨 탐화 문제 아닙니까? 교육사업자에서 기억자.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악기를 못 산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공교육이 가져가라. 이제 과학 실험이라든가 바이오라든지 이런 큰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공교육 대학처럼 대학도 지금 다른 것 조금 같이 컨소시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그것을 하는 것이 좋고 그냥 암기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교육이 부담을 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어가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같은 과목을 두 번 하는 이것은 한번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교육부 쪽에서 이제 보면 우리 학교 교원이 보면은 학생이 줄면은 교원도 줄여야 된다. 라는 게 일반 우리 시민들, 국민들 의견인 것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어떤 곳에도 보면 학생이 그 기업이 안 좋으면 구조조정을 하죠. 당연히 명예퇴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고치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줄어도 선생님은 그대로 그러면
급의 학급의 그 수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국고가 낭비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니요, 두 가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동구에, 그리고 또 이번 또 동구, 시교육청하고 동구 교육지원청 쪽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쁜 것만 1등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대구 동구를 교육특구로 일단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주민 그 얘기가 교육특구로 지정을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도 나오겠죠. 근데 보세요. 학력이나 모든 것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동부교육청에서 지금 아까 취업 말씀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 근처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과학연구센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별로 MOU를 좀 맺어가지고 같이 좀 시험 관찰 소식 갖는 그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값진 이야기, 또 현장과 또 우리 교육 같으면 우리 학부모 대표들, 또 중 고등학교 또 현장 계신 쌤, 또 우리 전문가, 그리고 또 언론, 또 교육청도 동구 시청 이렇게 또 교육부에서 직접 오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대구 동구의 발전을 뭐 대구 동구라기보다는 우리가 도농 복합 지역에 있는 전국이 다 해당되는 거죠. 다음에는 진짜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대구의 발전, 동구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우리 패널로 오신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